꼼짝 말고 두 손 들어. 날카로운 외침이 팀의 국제공항 입국 심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순간 주위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여행객들의 웅성거림이 멎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 자리에 멈춰섰다. 권총을 겨눈 경비원의 시선 끝에 78살의 박순자 할머니가 서 있었다. 그녀의 작은 몸은 마치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고요하고 침착했다. 하지만 그 눈동자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순자는 손자 민준을 만나기 위해 긴 비행을 거쳐 막 이곳에 도착한 참이었다. 지친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미선자와의 재회를 생각하면 눈가에 희미한 빛이 서렸다. 그녀의 가방에는 고향 광양에서 동생 은혜가 만든 한과 매화 마을이 정성스럽게 쌓여 있었다. 인준이 어릴 적 눈을 반짝이며 먹던 그 맛을 다시 한번 절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입국 심사대에서 순자는 여권을 내밀었다. 심사관 김민술은 젊은 남자였다. 무표정하게 여권을 넘겨받으며 그녀의 얼굴과 서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순자는 귀가 조금 어두워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다. 손짓만 내려왔어요. 그녀는 준비해둔 짧은 영어로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첫 해외여행. 익숙하지 않은 영어. 그리고 낯선 나라의 공기. 모든 것이 순자에게는 도전이었다. 린수의 눈이 여권의 특별한 페이지에 멈췄다. 그곳에는 희미하게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보통 여행객은 지나칠 법한 작은 표시였지만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다. 커드케이츠 아린 지원 요청. 그는 무전기에 재빨리 말했다. 순자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다. 다만 심사관의 눈이 갑자기 날카로워지고 주위의 공기가 무거워진 것을 느꼈을 뿐이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기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수가 딱딱한 어조로 말했다. 순자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다. 인준이 기다리고 있을 또참 노비를 따올리며 그녀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심호흡을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공항 스피커에서 긴박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여행객 여러분께서는 빅게이트 부근에서의 이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복합니다. 이동을 중단해 주십시오. 주위의 여행객들이 불안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아이를 동반한 가족, 비즈니스맨, 젊은 대학 여행객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 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순자는 그저 조용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먼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베트남 전쟁의 정글. 총성이 울리는 가운데에 긴박했던 임무. 그대로 그녀는 이렇게 냉정함을 유지했었다. 령비원 2명이 재빨리 순자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들의 손은 권총 홀스타에 놓여 있었다. 이쪽으로 와주십시오.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뒤를 따라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놀라울 정도로 단단했다. 마치 50년 전 육군의 훈련이 지금도 그녀의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았다. 2차 심사장은 차갑고 무기질적인 방이었다. 금속 의자와 벽에 걸린 시계 초침이 똑딱거리며 유난히 큰 소리를 냈다. 순자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가방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거기에는 한과뿐만 아니라 그녀의 과거를 상징하는 작은 수첩이 들어있었다. 넌과 수첩은 육군 시절 그녀가 애용하던 것이었다. 표지에는 광연히 매화가 옅게 그려져 있었다. 인수가 방으로 들어왔다. 다른 직원 한 명을 동반한 그를 순자를 빤히 쳐다보았다. 이 특별한 기록은 무엇입니까? 거린이었습니까? 그가 날카롭게 물었다. 우와. 순자는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군인이었지. 일꾼 정보장교.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다. 그녀의 영어는 서툴렀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실한 긍지가 깃들어 있었다. 인수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동료를 보았다. 78살의 한국인 여성이 전직 군인이라니. 그것도 정보장교라니. 그들은 순자가 듣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지 빠른 영어로 말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버드 케이츠는 국토안보부 특별명단에 있어.
베트남 전쟁 특수임무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어떡하지? 민수가 속삭였다. 순자의 귓가에 민준의 목소리가 울렸다. 할머니, 의사 오시면 같이 해운대 걸어요.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그 전화 통화에서의 약속이 그녀의 마음을 지탱하고 있었다. 민준은 어릴 적, 순자의 무릎 위에서 군대 이야기를 듣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아이였다. 할머니, 진짜 총도 있었어요. 일어나다 눈을 반짝이며 말했었다. 그런 손자를 위해 그녀는 첫 해외여행을 결심한 것이었다. 윈수가 순자의 가방을 가리켰다. 이거 열어보세요. 은하떤 손짓으로 말했다. 순자는 조용히 가방을 열었다. 거기에는 정성껏 깨어진 옷과 한과 같은 꾸러미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은혜가 마음을 담아 만든 매화마을은 민준의 미소를 떠올리게 하는 소중한 선물이었다. 린스는 장갑을 끼고 꾸러미를 집어들었다. 한지로 싼 상자를 열 때 은은하게 달콤한 향이 퍼졌다. 할머니, 이 과자 진짜 맛있어요. 넣어주세요. 민준의 5살 때 목소리가 순자의 마음에 울렸다. 하지만 민수가 꾸러미를 거칠게 여는 순간 한과가 테이블 위로 쏟아져 부서졌다. 순자의 가슴에 날카로운 통진이 스쳤다. 민준을 위해 고른 선물이 이렇게 다루어지다니. 그녀의 눈이 살짝 젖어들었다. 이런 물건은 밀수에 자주 이용되지. 의심스러워. 민수가 중얼거렸다. 순자는 그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의심의 눈초리를 느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민수가 입국 거부 도장을 손에 드는 것이 보였다. 이대로는 민준을 만날 수 없다. 몇 만의 재회가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순자는 가방 안주머니에서 한지 수첩을 꺼냈다. 가족 표지는 오랜 세월의 빛이 발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과거의 비밀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펴자 암호화된 숫자와 문자가 나열되어 있었다. 베트남 전쟁 때 미군 장교에게서 받은 특별한 연락처였다. 긴급할 때만 사용하시오라는 메모와 함께 그녀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등을 펴고 어깨를 폈다. 78살의 몸에 50년 전 육군 장교의 혼이 깃든 순간이었다. 전화 한 통만 쓰게 해줘. 순자가 조용히 말했다. 딘스는 놀란 얼굴로 그녀를 보았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하면서 그는 전화를 내밀었다. 순자는 수첩의 번호를 하나씩 눌렀다. 손가락은 떨렸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불국사 작전 때 진혁과 나눈 약속이 그녀의 마음에 되살아났다. 언젠가 도움이 필요하면 이 번호로 전화하시오. 반드시 응답하겠소. 전화기에서 기묘한 신호음이 울렸다. 보통의 통화음이 아니었다. 순자는 수첩의 암호를 천천히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알파부대 돌곡사 작전사령부. 그 순간 공항 전체에 요란한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민스의 무전기에서 긴박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최고 경계태세 반복한다. 최고 경계태세. 경비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수의 얼굴이 삽시간에 창백해졌다. 움직이지 마. 누선들아. 그가 소리쳤다. 하지만 순자의 눈은 마치 폭풍을 잠재우듯 평온했다. 그녀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 민주를 만나겠다는 강한 의지만이 있었다. 50년 전. 전쟁터에서 죽음의 문턱을 넘어섰던 그날처럼 오늘도 그녀는 반드시 손자에게 닿을 것이다. 순자는 차가운 금속 의자에 앉아 있었다. 뒷자 심사장의 고요함은 마치 폭풍 전야 같았다. 벽에 시계가 똑딱거렸고 조침 소리가 그녀의 심장 박동과 겹쳐졌다. 이 테이블 위에는 한지 수첩이 펼쳐진 채 놓여 있었다. 거기에 적힌 암호는 50년 전 베트남 전쟁의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순자의 눈은 수첩의 매화 스케치에 멈췄다. 고향 관념을 떠올리게 하는 그 그림은 전쟁 따의 공포 속에서 그녀의 마음을 지탱해준 것이었다. 인수가 방으로 돌아왔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빛났고 긴장감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다. 박순자 씨, 왜 이런 코드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 전화로 뭘 한 겁니까? 그가 빠른 말로 물었다. 순자는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그저 옛날 약속을 지켰을 뿐이야. 조용히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광양의 매화를 스쳐가는 바람처럼 차분했다. 린스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약속? 78살의 당신이 국방부 비상 프로토콜을 작동시켰다고요. 도마는 지금 최고 경계태세입니다. 그가 목소리를 높였다. 으아, 순자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의 마음에는 민준의 미소가 떠올랐다. 할머니, 또 부산 오세요? 저 기다릴게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생각이었다. 그때 문이 세 차례 열렸다. 키가 큰 남자가 들어왔다. 백발의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이었지만 그 푸른 눈은 날카롭고 군인의 풍모를 풍기고 있었다. 순자 주인님, 오랜만입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순자의 눈이 크게 뜨였다. 최진여, 베트남 전쟁의 불국사 작전에서 함께 목숨을 걸었던 전우였다. 그녀의 마음에 50년 전의 정글이 되살아났다. 무더운 공기, 총상, 땀과 피 냄새. 순자는 대한민국 육군 정보장교로서 미군과 협력하고 있었다. 그녀의 언어 능력은 적의 암호를 해독하는 열쇠였다. 불국사 작전의 밤, 순자는 북베트남군의 통신을 감청하여 200명의 미군이 공격받을 계획을 알아냈다. 진혁씨, 시간이 없어. 정보를 알려야 해. 그녀가 속삭였다. 진혁은 적의 주의를 끌기 위해 스스로 미띠가 되었다. 그날 밤 그는 다리에 총탄을 맞으면서도 순자를 탈출시켰다. 진혁씨? 살아있었군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혁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덕분이었지. 중위 작전으로 200명의 목숨을 구했어. 나도 그중 한 명이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다. 민수는 만연자실한 채 두 사람을 보고 있었다. 두 분은 아는 사이입니까? 이건 대체 그런 말을 잊지 못했다. 진혁이 설명을 시작했다. 박 주위는 베트남 전쟁에서 육군 정보장교로 활약했어. 그녀의 아무 해독이 없었다면 우리 부대는 전멸했을 거야. 이 코드는 내가 그녀에게 준 것이요. 비상시에 쓰라고 약속했지. 순자는 수첩을 살며시 닫았다. 그 약속이 50년 후나? 이런 형태로 이루어질 줄은 몰랐다. 민수의 무전기가 다시 울렸다. 즉시 VIP 라운지로 박순자 씨를 안내하라. 국방부의 직접 명령이다. 민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알겠습니다. 그가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순자는 조용히 일어섰다.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어. 빨리 끝내도록 하지. 은효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군인으로서의 의연한 울림이 있었다. VIP 라운지로 안내된 순자는 부드러운 소파에 몸을 기댔다. 의창 너머로는 거대한 비행기가 활주로를 움직이고 있었다. 라운지에는 희미하게 채지가 흘렀고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떠다녔다. 그녀 앞에 따뜻한 녹차가 놓였다. 황현에서 가져오신 차시프로 우려낸 것입니다. 직원이 알려주었다. 순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어깨에 힘을 뺐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민준에 대한 걱정이 남아있었다. 그는 이런 소동을 알면 얼마나 놀랄까. 진혁이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순다씨, 50년 동안 당신을 찾았어. 불국사 작전 후에 당신은 한국으로 돌아갔지. 연락이 끊겨서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 그의 눈에는 그리움과 아쉬움이 섞여 있었다.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전쟁은 잊고 싶었어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뿐. 나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진혁이 목소리를 낮췄다. 순다씨, 당신의 힘이 필요하오. 베트남 무너지에 관한 암호가 있어. 당신만이 풀 수 있는 암호요. 순자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원하지? 왜 지금? 그녀가 물었다. 진혁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최근 베트남 사원에서 오래된 두루마리가 발견되었어. 거기에
전쟁 중에 사라진 문화재의 위치가 기록되어 있어. 하지만 암호화되어 있지. 당신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 승자의 마음에 갈등이 번졌다. 그녀는 그저 민주를 만나기 위해 왔을 뿐이었다. 과거의 인물은 먼 옛날의 일이어야 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런 무거운 책임이 그녀에게 내려오는 것일까? 그녀는 녹차잔을 손에 든 채 가만히 생각에 잠겼다. 인준의 미소가 그녀의 마음에 떠올랐다. 할머니, 아, 제 회사 정말 멋져요. 꼭 보러 오세요. 그 전화 속 목소리가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때 라운지 문이 열렸다. 키가 작은 남자가 들어왔다. 백발의 온화한 미소를 띤 베트남 사람이었다. 손다 씨, 말씀 듣겠습니다. 네. 호환입니다. 그가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다. 순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호환. 그녀가 전쟁터에서 목숨을 구해준 북베트남군 장교였다. 플래시백이 순자의 마음을 덮쳤다. 베트남의 정글, 암의 어둠 속 그녀는 적의 통신을 감청하던 중 부상당한 후안을 발견했다. 총을 겨누는 대신 그녀는 그의 상처를 붕대로 감아주었다. 가시오, 전쟁은 언젠가 끝날 테니. 그녀가 속삭였다. 보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순자는 그래서 뺏음기고 미군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도왔던 것이다. 후안 씨, 당신이었군요. 아, 순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보아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순자 씨, 당신 덕분에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가족을 이루고 베트남의 문화재를 지키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평생 은인께 감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빛나고 있었다. 진혁과 민수는 놀란 얼굴로 두 사람을 보고 있었다. 두 분은 아는 사이였습니까? 민수가 물었다. 화하는 미소 지었다. 순자 씨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전쟁의 적이었는데도 그녀는 저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따뜻해졌다.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다. 우원과의 재회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한편 그녀에게 새로운 책임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민준을 만나기 위해서만 온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전쟁의 기억과 마주하고 암호 해독이라는 큰 임무에 끌려 들어가려 하고 있었다. 손자 씨, 저 또한 부탁드립니다. 베트남의 문화재를 되찾기 위해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도원이 말했다. 순자는 녹차잔을 손에 든 채 가만히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마음에는 민준의 미소와 고향의 매화가 떠올랐다. 과거와 현재, 가족과 사명, 그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다. 김해국제공항 VIP 라운지는 조용한 재즈 선율에 감싸여 있었다. 순자는 유리창 너머로 움직이는 비행기를 바라보며 차를 손에 들고 있었다. 뻔한 차시패 향기가 그녀의 마음을 조금 진정시켰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파도가 거세게 부딪히고 있었다. 제혁과 후안과의 재회는 그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지만 동시에 베트남 문화재를 둘러싼 암호 해독이라는 무거운 사명을 안겨주었다. 손다씨, 시간이 없어. 내일 서울에서 회의가 열리오. 당신의 힘을 빌리고 싶소. 진혁이 진지한 눈으로 말했다. 순자는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인진이를 만나러 온 거야. 이렇게 큰 일은 나에게는 벅차.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망설임과 피로가 섞여 있었다. 78살의 지금 그저 손자와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그런데 왜 과거의 그림자가 그녀를 쫓아오는 것일까? 화환이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순자씨, 당신은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의정부에서 적이었던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 베트남의 역사를 구할 열쇠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순자의 마음에 깊이 울렸다. 그녀는 후안의 눈을 보았다. 거기에는 50년 전 정글에서 보았던 희망의 잠빛이 있었다. 그때 나온지 문이 열렸다. 할머니,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인준이었다. 정장 차림의 그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순자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민준아. 아, 그녀는 일어서서 그에게 달려갔다. 민준은 순자를 꼭 껴안았다. 무슨 일이에요? 보만이 난리가 나고 욱통한 부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엄청 걱정했다고요. 그가 빠른 말로 말했다. 에이, 순자는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에이, 작은 오해야. 야, 이제 괜찮아. 그녀는 미소로 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민준에게 말해야 할 과거의 무게가 가라앉아 있었다. 민준은 어릴 적, 순자의 군대 이야기를 듣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 할머니, 진짜 아무해도 멋지다. 눈을 반짝이며 말했었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의 진실이나 목숨을 건 임무에 대해서는 말한 적이 없었다. 진혁이 민준에게 다가갔다. 자네가 민준군인가? 응, 순자씨 손자로군. 아는 최진혁이라고 하네. 옛날에 할머니와 같이 일했지. 그가 악수를 청했다. 민준은 놀란 얼굴로 진혁을 보았다. 네, 정말요? 할머니의 전우? 대단해요. 그는 흥분한 듯 말했다. 우한도 민준에게 미소 지었다. 손자실은 제 생명의 의린입니다. 자네 할머니는 영웅이에요. 민준의 눈이 크게 띄었다. 영웅? 할머니, 대체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그가 순자를 보았다. 순자는 멋쩍게 웃었다. 별거 아니야. 옛날이야 그치? 그녀는 얼버무렸다. 하지만 민준의 호기심은 멈추지 않았다. 아니에요. 분명 대단한 이야기일 거예요. 알려주세요. 그가 미소로 다그쳤다. 근육의 화제를 바꿨다. 인전권. 사실 자네의 힘도 필요할지 모르겠네. 순자 씨가 아무 해도 일을 도와줬으면 하거든. 자네는 IT 전문가잖나? 인주는 놀란 얼굴로 진혁을 보았다. 아무요? 진짜요? 저 암호와 알고리즘은 자신 있는데 어떤 암호인데요? 그가 흥미진진하게 물었다. 순자는 민준의 열의에 마음이 움직였다. 손자와 함께 일하다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녀는 진혁에게 시선을 돌렸다. 어떤 암호죠? 자세히 알려줘요. 그녀가 말했다. 진혁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화면에 오래된 두루마리 사진을 띄웠다. 베트남 사원에서 발견된 것이오. 전쟁 중에 숨겨진 문화재의 위치가 기록되어 있지. 하지만 암호화되어 있어. 순자 씨의 언어 능력과 해독 기술이 필요하오. 순자는 화면을 빤히 보았다. 두루마리에 쓰인 문자는 그녀가 50년 전에 해독했던 북베트남군의 암호와 비슷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였다. 마치 과거의 자신이 그녀를 이끄는 것 같았다. 이가 분명 내가 아는 패턴이야. 에이, 그녀가 쥐몰거렸다. 인준이 너를 빛냈다. 할머니, 정말요? 그럼 제 알고리즘이랑 합치면 분명 풀 수 있을 거예요. 으에, 그가 흥분한 듯 말했다. 호안이 조용히 말했다. 손자씨, 이 문화재는 베트남의 영혼 그 자체입니다. 전쟁으로 잃어버린 왕가의 보물, 역사를 새긴 유물, 그것을 되찾을 수 있다면 우리의 상처가 치유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염원이 담겨 있었다. 순자는 후알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녀는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때 진혁의 목소리를 낮췄다. 순자씨, 사실 이 암호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어. 문화재의 위치뿐만 아니라 전쟁 중의 비밀 자금 기록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순자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비밀 자금? 그게 무슨 의미죠? 현이가 물었다. 진혁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미군이 베트남 암가의 재산을 접수한 기록이요. 만약 공개되면 미 베트남 평화 협상에 영향을 줄 거요. 순자의 마음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그녀는 군인으로서 항상 진실을 중시해왔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요구되는 것은 진실을 숨기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민지를 보았다. 그의 순수한 미소가 그녀의 마음을 조였다. 넌 나에게 자랑스러운 할머니이고 싶었다.
하지만 진실을 숨기는 것은 그녀의 신념에 반하는 일이었다. 나는 낫더 저는 진실을 믿어왔어요. 숨기는 건 할 수 없어요. 에, 순자가 조용히 말했다. 에이, 진혁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 순자 씨의 그런 점이 옛날부터 변함이 없지. 하지만 이번 임무는 간단하지 않소. 그의 목소리에는 갈등이 배어 있었다. 왠지 끼어들었다. 할머니, 와, 제 생각에는야, 으이, 진실은 숨기는 것보다 제대로 마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 회사에서도 데이터를 숨기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도희의 솔직한 말에 순자는 미소 지었다. 민준의 젊음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래, 민준아, 네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녀가 말했다. 보안이 일어섰다. 순자 씨, 민준군, 두 분이라면 이 암호를 풀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베트남의 미래를 여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 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해보겠어요. 네, 그녀는 결심을 굳혔다. 빈수가 문을 열었다. 순자 씨, 얼른 비행기가 준비되었습니다. 민준 씨도 함께 가시죠. 순자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같이 가자. 민준아, 할머니랑 잠깐 모험을 떠나는 거야. 민준은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와, 할머니와의 모험 정말 기대돼요. 그가 말했다. 라운지를 나가기 전 순자는 유리창 너머를 보았다. 비행기가 밤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에는 광양의 매화와 민준의 미소가 떠올랐다. 과거의 상처와 미래를 향한 희망. 그 사이에서 그녀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서울의 한 회의실은 조용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직사각형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두루마리 사본과 최신 디지털 기기들이 놓여 있었다. 순자는 테이블 끝에 앉아 앉지 수첩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민준이 노트북을 열고 화면에 복잡한 알고리즘을 띄워놓고 있었다. 진혁과 후아는 맞은편 자리에서 순자와 민준의 움직임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항안의 공기는 마치 폭풍절의 고요함 같았다. 순자의 눈은 두루마리 사본에 못 박혀 있었다. 여기에 쓰인 암호는 50년 전 베트남 전쟁에서 그녀가 해독했던 패턴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앉지 수첩의 페이지를 살며시 넘겼다. 거기에는 지난 임무에서 사용했던 해독 메모가 빽빽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광현의 매화 스케치가 페이지 구석에 작게 그려져 있었다. 그녀의 마음에 고향의 평온한 풍경이 떠올랐다. 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새로운 전쟁터에 서 있었다. 할머니, 이 암호 정말 복잡하네요. 그래도 제 알고리즘이라면 패턴을 좁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준이 흥분한 듯 말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경쾌하게 두드렸다. 화면에는 암호 문자열이 차례로 분석되는 모습이 비춰지고 있었다. 순자는 민준의 열의에 미소 지었다. 민준아, 이 기술은 대단하구나. 하지만 내 낡은 방법도 의외로 도움이 될지 몰라. 은효가 말했다. 은효는 한지에 펜으로 패턴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 움직임은 마치 물처럼 부드러웠다. 아, 진흙의 테이블 위에 지도를 펼쳤다. 아, 이 두루마리는 베트남과 라오스 국경 근처의 사원에서 발견되었어. 암호에는 전쟁 중에 숨겨진 왕가의 문화재 위치가 적혀 있을 거요. 하지만 그는 말을 끌었다. 순자는 그의 눈을 보았다. 진혁 씨, 그 외에 또 숨기는 것이 있나요?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진혁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순자 씨, 암호에는 베트남의 비밀 자금 기록도 포함되어 있어. 미군이 전쟁 중에 접수한 자금이지. 만약 이게 공개되면 미 베트남 평화 협상에 큰 영향을 줄 거예요. 순자의 가슴에 차가운 무게가 가라앉았다. 그녀는 군인으로서 항상 진실을 보고해왔다. 불국사 작전 때도 어떤 위험 속에서도 그녀는 사실을 왜곡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요구되는 것은 진실의 일부를 숨기는 것일지도 몰랐다. 진혁 씨, 저는 진실을 믿어왔어요.
숨기는 건 제게는 불가능해요. 에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후안이 온화하게 입을 열었다. 손자씨,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베트남의 문화재를 되찾는 것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는 태어날 수 없습니다. 아, 그의 눈에는 깊은 신념이 빛나고 있었다. 순자는 후안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 50년 전 그녀가 그를 구한 것은 적고 악우를 넘어선 인간의 마음이었다. 지금도 그 마음이 그녀를 이끌고 있었다. 인진이 화면을 가리켰다. 할머니, 잠깐 보세요. 이 배턴 반복되고 있어요. 아마 암호의 열쇠는 여기 있을 거예요. 그가 흥분한 듯 말했다. 순자는 민준의 화면을 들여다봤다. 그녀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인준아, 잘 있어. 이 반복은 옛날 북베트남군 암호와 똑같아.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한지에 새로운 패턴을 추가했다. 나 할머니와 손자의 손이 마치 하나의 리듬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 당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다. 순다씨, 멘준씨, 친척은 어떻습니까? 베트남 대표단이 내일 도착합니다. 그들은 이 암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씨,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하지만 반드시 풀어낼 거예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군인으로서의 자신감이 돌아와 있었다. 그날 밤, 순자와 민주는 호텔 회의실에서 작업을 계속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순자는 한지의 암호 패턴을 계속해서 써내려갔고 민주는 알고리즘을 조정했다. 둘 다 피곤했지만 서로의 존재가 힘이 되어주었다. 할머니, 이렇게 같이 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민준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뭐유아. 순자는 민준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나도 그래. 민준아, 어이, 네가 이렇게 듬직한 줄 몰랐구나. 그녀가 말했다. 민준이 문득 진지한 얼굴이 되었다. 할머니, 베트남 전쟁 이야기. 해주세요. 불국사 작전은 어땠어요? 그가 물었다. 순자의 눈이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에 정글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총성, 땀, 공포, 그리고 진혁과 나른 약속. 빈준아, 그 전쟁은 수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지. 하지만 우리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웠단다. 그녀는 조용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불국사 작전의 밤을 떠올렸다. 북베트남군 암호를 해독해 미군 200명의 목숨을 구한 것. 진혁이 미끼가 되어 다리에 정탄을 맞은 것. 그리고 후안을 구한 밤의 이야기. 후안 씨는 적이었어. 하지만 다친 그를 보고 나는 쏠 수가 없었단다. 그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가족이었으니까. 순재가 말했다. 인준의 눈이 놀라움과 정경으로 빛났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해줬는데. 그가 말했다. 미순자는 미소치였다. 민준아, 전쟁은 모두가 패배하는 것이란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어떤 때라도 변하지 않아. 그걸 믿고 나는 싸웠어. 우에, 그녀의 말에 민주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저 이 암호 꼭 틀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할머니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가 말했다. 다음날 아침 회의실로 돌아온 순자와 민주는 암호 해독을 재개했다. 안지 위에는 복잡한 패턴이 빽빽하게 쓰여 있었다. 민준의 알고리즘은 암호의 열쇠를 하나씩 개제해 나갔다. 진혁과 후아는 그들의 작업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이윽고 민준이 외쳤다. 할머니, 됐어요. 암호의 첫 번째 층 풀었어요. 화면에는 문어제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가 표시되었다. 와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화면을 빤히 보았다. 벤주라, 잘했어.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야. 아직 비밀 자금 기록이 남아있어. 그녀가 말했다.
진혁이 긴장된 얼굴로 물었다. 순자씨, 그것도 풀생각인가?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진혁씨, 진실을 숨기는 건 제게는 불가능해요. 원스를 위해, 베트남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민준이에게 보여줄 제 자부심을 위해서. 후원이 일었었다. 손자씨, 당신의 교리에 감사합니다. 저도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과거와 마주합시다. 날 그의 목소리는 힘찼다. 순자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민준아, 준비됐니? 그녀가 물었다. 민준은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랑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가 말했다. 회의실의 공기가 희망으로 가득 찼다. 순자와 민준의 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과거와 미래가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그들 앞에는 베트남의 역사를 지워할 열쇠가 찬찬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서울의 회의실은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가운데 조용한 열기로 가득했다. 순자와 민주는 테이블 위에 한지와 노트북을 나란히 놓고 암호 해독의 마지막 단계에 도전하고 있었다. 안지에는 세세한 패턴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고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과거의 기억을 더듬는 듯 움직였다. 민준의 화면에서는 알고리즘이 고속으로 암호를 분석하며 복잡한 문제열이 차례로 풀려나가고 있었다. 진혁과 후알은 두 사람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기대와 긴장이 섞여 있었다. 순자의 마음은 폭풍 같았다. 암호의 첫 번째 층을 풀어 베트남 문화재의 위치가 밝혀졌다. 하지만 두 번째 층에는 전쟁 중의 비밀, 자금 기록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지만 그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다. 50년 전 그녀는 불국사 작전에서 진실을 지켜 200명의 목숨을 구했다. 지금도 그 신념은 변함없었다. 하지만 민준의 스스한 미소를 볼 때마다 그녀는 손자에게 자랑스러운 할머니이고 싶었다. 할머니, 이 패턴 정말 복잡하네요. 하지만 제 알고리즘이 거의 열쇠를 잡았어요. 민준이 흥분한 듯 말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경쾌하게 두드렸다. 순자는 민준의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인준아, 대단하다. 이 반복은 옛날 암호의 마지막 열쇠란다. 그녀가 말했다. 니어는 한지에 새로운 패턴을 추가했다. 그 순간 할머니와 손자의 손이 마치 하나의 리듬으로 춤추는 것 같았다. 진혁의 목소리를 내쳤다. 손자씨, 만약 비밀 자금 기록을 공개하면 미베트남 평화 협상이 위태로워질 수 있어. 당신의 결의는 알겠지만, 정말 이대로 괜찮겠어? 그의 눈에는 깊은 갈등이 비쳤다. 우와,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진혁 씨, 전쟁은 진실을 숨기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치유하기 위해서는 전부 밝혀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찼다. 의안이 일어섰다. 순자 씨, 저는 당신의 결심을 믿습니다. 베트남의 문화재를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니서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여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순자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50년 전 벨려가 후안을 구한 것은 적과 악을 넘어선 인간의 마음이었다. 지금 그 마음이 그녀를 다시 이끌고 있었다. 민준이 갑자기 외쳤다. 할머니, 됐어요. 이 번째층 완벽해도 화면에는 상세한 기록이 표시되었다. 베트남 왕가의 문화재 목록, 그리고 전쟁 중 미군이 접수한 비밀 자금의 상세네요. 순자의 눈이 화면에 못 박혔다. 인준아, 잘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마음에 정글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충성, 땀, 공포, 그리고 진실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그날 밤. 진혁이 화면을 보았다. 얼굴이 삽시간에 창백해졌다. 이게 공개되면 국제 문제가 될 텐데. 그가 중얼거렸다. 순자는 진혁을 보았다. 란넌, 카이트, 두려워하지 말아요. 우리는 진실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녀의 말에
진혁은 눈을 감았다. 이윽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 씨 말이 맞소. 나도 과거와 마주할 각오를 하겠소. A실 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다. 순자 씨, 베트남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가 말했대.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알겠어요. 만나도록 하죠.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군인으로서의 의연한 울림이 있었다. 민준이 순자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저도 같이 할게요. 분명 괜찮을 거예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베트남 대표단과의 회의는 다른 방에서 열렸다. 회의는 창문으로 서울의 기념비적인 건물이 보였다. 순자는 테이블 중앙에 앉았고 민준이 옆에 있었다. 후안이 대표단의 한 사람과 함께 나타났다. 백발의 남성이었다. 순자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쩐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문화재보호위원회 대표입니다. 그가 한국어로 말했다.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짱 대표님, 반갑습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쩐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순자 씨, 당신의 암호 해독이 베트남의 역사를 바꿀 열쇠입니다. 전쟁으로 잃어버린 문화재는 우리 영혼 그 자체입니다. 부디 그 위치를 알려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염원이 담겨 있었다. 순자는 민준과 눈을 마주쳤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던 대표님, 원씨의 그리고 여러분, 저와의 손자 민준이는 암호를 풀었습니다. 문화재의 위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가 지도를 가리켰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순자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암호에는 전쟁 중의 비밀, 자금 기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군이 접수한 베트남 왕가의 재산입니다. 그의 말에 한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쩐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가 물었다. 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숨기지 않을 겁니다. 진혁이 일어섰다. 단 대표님, 저는 미군을 대표하여 과거의 행동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 기록을 공개하고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실했다. 호안이 미소 지었다. 순자씨, 진혁씨, 감사합니다. 진실을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의 공기가 천천히 따뜻해졌다. 민준이 순자의 귓가에 속삭였다. 할머니, 멋져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가 말할 때, 순자의 눈이 젖어들었다. 민준이가 있어줘서 다행이야. 그녀가 대답했다. 그녀의 마음에 광양의 매화가 떠올랐다.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어 가는 것을 느꼈다. 회의 후, 순자와 민준은 호텔 발코니에 섰다.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할머니, 이거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네요. 저는 꿈만 같아요. 민준이 말했다. 순자는 민준의 어깨를 감쌌다. 민준아, 내 덕분이야. 과거와 미래를 이어줘서 고맙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매일 순자는 호텔 방에서 앉아 수첩을 폈다. 거기에는 50년 전의 메모와 매화 스케치가 있었다. 그녀는 펜으로 새로운 메모를 추가했다. 손자와 함께 진실을 풀어낸 날. 그녀의 마음은 가벼워져 있었다. 전쟁의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날 예기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다. 민수가 순자를 찾아왔다. 순자씨, 베트남 대표단이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합니다. 당신을 특별 공로자로 소개하고 싶어 합니다. 순자의 눈이 크게 뜨였다. 기자회견? 나는 그저 민준이를 만나러 왔을 뿐인데. 그녀가 중얼거렸다. 민수는 미소 지었다. 순자씨, 당신은 영웅입니다. 세상이 당신의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순자의 마음에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그녀는 명성 같은 것은 원하지 않았다. 그저 민준과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후안의 말이 그녀의 마음에 울렸다. 순자씨,
앙실의 이야기는 베트남의 영혼을 구합니다. 예.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알겠어요. 기자회견. 받도록 하죠. 그녀가 말했다. 민준이 순자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예, 저도 함께해요. 세상에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리자고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순자는 민준의 미소를 보았다. 은혜의 마음에 희망의 빛이 비쳤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여는 것. 그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울의 기자회견장은 카메라 플래시와 웅성거림으로 가득했다. 에이, 전 세계 언론이 모여들었고 마이크와 렌즈가 순자를 향해 있었다. 그녀는 매화 무늬가 스노인 한복을 입고 조용히 연단에 섰다. 78살 순자의 등은 마치 젊은 시절 육군 장교처럼 꼿꼿했다. 그녀 옆에는 민준이 정장 차림으로 자랑스럽게 서 있었다. 진혁과 후아는 객석 앞줄에서 순자를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순자는 마이크 앞에 섰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또는 평온했다. 저는 그저 순자를 만나러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약속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견장을 감싸는 힘이 있었다. 베트남 전쟁에서 저는 진실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50년이 지난 오늘 손자 민준이와 함께 베트남의 문화재를 되찾을 암호를 풀었습니다. 진실은 어떤 때라도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다. 손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전쟁은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공유하고 과거를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치유되고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어안이 눈물을 닦았다. 진혁도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순자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할머니, 아, 최고예요. 그가 속삭였다. 어안이 연달에 올랐다. 그는 순자에게 오칠닭의 세트를 건넸다. 순자 씨, 이것은 베트남 왕가에서 사용되던 것입니다. 평무와 진실, 화해, 희망의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혼을 구해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순자는 닭이 세트를 받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호안 씨, 감사합니다. 이 닭이는 제 보물이 될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회견장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기자회견 후 순자와 민주는 서울의 한 공원을 걸었다. 벚나무가 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할머니, 정말 영화 같았어요. 전 세계가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있네요. 민준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순자는 미소 지었다. 민준이가 있어서 할 수 있었어. 부모 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순자는 호텔 방에서 앉이 수첩을 폈다. 거기에는 50년 전의 메모와 민준과의 새로운 기억이 더해져 있었다. 그녀는 펜으로 마지막 말을 써 내려갔다. 진실과 희망의 사람. 그녀의 마음은 가벼웠다. 번제의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며칠 후, 순자는 민준과 함께 다시 고망으로 향했다. 뒷모험을 마치고 그녀는 고향 광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민준은 순자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다시 부산 오세요. 다음엔 꼭 같이 해운대 걸어요. 그가 말했다. 순자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약속할게. 민준아, 너도 광양에 놀러 오너라. 은혜도 기다릴 거야. 그녀가 웃었다. 광양으로 돌아온 순자는 동생 은혜의 한과 가게 매화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날째 가게는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방이 되었다. 순자는 은혜와 함께 한과를 만들며 손님들과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다. 순자 언니,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해요. 이웃 할머니가 눈을 반짝였다. 순자는 멋쩍게 웃었다. 별거 아니에요. 우리 민준이가 도와줬는걸요. 그녀가 말했다. 은혜는 순자 곁에서 한과를 보장하며 물었다. 언니, 전쟁 이야기 더해져? 민준이한테 조금 듣긴 했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다.
니오의 매와 마을 한과를 손에 들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은희야, 언젠가 천천히 얘기해 줄게. 하지만 지금은 이 한과를 민준이에게 보내는 게 내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온한 행복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순자는 가게 툇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마당의 매화나무가 봄볕에 빛나고 있었다. 니우의 손에는 진혁이 보내온 은메달이 들려 있었다. 외화 무늬가 새겨진 그 메달은 그녀의 여전의 층표였다. 우한이 보낸 닭이 세트도 가게 선반에 소중히 장식되어 있었다. 겸을 진실 화해 니만이라고 새겨진 글자가 순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우편함에 편지가 와 있었다. 진혁과 후안에게서 온 것이었다. 순자 씨, 국제문화 재보호위원회 명예의장으로 당신을 추천했습니다. 당신의 경험은 세계에 필요합니다. 진혁이 썼다. 오하는 이렇게 덧붙였다. 순자 씨, 베트남의 문화재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언젠가 하노이에서 함께 차를 마십시다. 네의 순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과 미소가 섞여 있었다. 5월, 순자는 광양의 주민센터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쟁의 경험과 평화의 소중함을 이야기했다. 90살의 한 여성이 순자의 손을 잡았다. 순자 씨, 당신 이야기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나도 젊은 시절의 꿈을 다시 쫓아보려고요. 순자는 미소 지었다. 함께 꿈을 꿔요. 그녀가 말했다. 린주는 순자의 이야기를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순자 할머니의 여정이라고 이름 붙인 그 사이트는 베트남 전쟁의 영웅에서 평화의 사도로 변모한 그녀의 삶을 기록했다. 한국의 노년층, 베트남 이주민, 미국의 퇴역 군인들로부터 감동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순자 씨, 얼씬의 이야기는 제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베트남 출신 여성이 있었다. 넘거운 민준과 함께 메시지를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어느 봄날, 순자와 민준은 광양의 매화림을 걸었다. 안리한 매화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할머니, 정말 예뻐요. 부산에 온 데도 좋지만 광양 매화도 최고예요. 민준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와. 순자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민준아, 어디에 있든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행복하단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순자는 매화나무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에 베트남의 정글, 서울의 기자회견장, 짐의 야경이 떠올랐다. 50년 전의 전쟁터에서부터 오늘날의 평화로운 나라까지 그녀의 인생은 큰 원을 그렸다.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가족의 유대를 집대하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밝혔다. 그녀는 한지 수첩을 손에 들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지. 해질녘 매월임에서 순자와 민주는 천천히 걸었다. 매화 향기가 봄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순자의 눈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여정은 끝나지 않는다. 평화와 진실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 그는 계속 걸어갈 것이다.